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5월은 푸르다는 말이 있죠. 바로 어린이들이 자라기 때문인데요. 어린이날을 지내는 나라가 몇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물론 세계 어린이날이라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의 룰을 따르지 않고 한국만의 날짜로 어린이날을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대체 어린이날은 원래 뭐 하는 공휴일이었을까요? 어릴 적 1년 중 생일 다음으로 가장 설렜던 날 어린이날에 담긴 이야기와 어린이들의 진정한 초통령 소파 방정환 선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에 담긴 진짜 깊은 뜻은 아동 인권에 대해 되짚어보고 반성하고 각성하자입니다.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태동한 시점은 일제강점기, 구체적으로 3.1운동 이후부터였습니다. 한국의 아동 인권 역사를 이야기할 때 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소파 방정환이죠. 아동 인권 운동의 시작은 방정환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방정환은 종로에서 어물전을 운영하던 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독실한 천도교 신자였던지라 방정환도 어려서부터 천도교의 동학 사상을 흡수하며 자랐죠. 방정환은 아버지의 의형제였던 권병덕의 중계로 천도교의 3대 교주 손병희의 셋째 딸과 혼인합니다. 천도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사위가 된 거예요. 손병희는 참고로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영의 직계 제자입니다. 방정환은 천도교의 동학 교리는 물론이고 만해 한용운과 자주 왕래하며 지낼 정도로 불교 철학에도 큰 관심을 보였던 듯합니다. 방정환은 10대 후반 시절부터 이미 여러 기관지에 글을 기고하면서 문인으로서의 집필 활동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아동에 대한 관심을 보이진 않고 종교적인 수양 철학에 몰두해 있었다고 합니다. 1920년 방정환이 소속되어 있던 천도교 교리 강연부에서 천도교 청년회가 조직되어 교리에 밝은 방정환이 청년 교육을 담당하던 중 천도교 청년회에서 소년부가 따로 독립하게 되거든요. 방정환은 소년부로 옮겨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 즉 아동에 대한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죠. 1920년 6월부터 천도교는 개벽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는데 이 방정환이 개벽 3호지에 영국 번역시 어린이 노래 불 켜는 이 일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아동 인권의 첫 걸음을 뗍니다. 기나긴 낮 동안에 사물을 보던 사람들이 밴도 끼고 집에 돌아와 저녁 먹고 대문 닫힐 때가 되면은 사다리 짐을 지고 성냥을 들고 집집에 장명등에 불을 켜놓고 다름질해 가는 사람이 있죠. 은행가로 이름난 우리 아버지는 제주껏 마음대로 돈을 모으겠지. 언니는 바라는 대신이 되고 누나는 문학가로 성공하겠지. 이 나는 이 다음에 크게 자라서 이 몸이 무엇을 해야 좋을지 나 홀로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 그렇다면 이 몸은 저희와 같이 거리에서 거리로 돌아다니며 집집에 장명등에 불을 켜리라. 그리고 아무리 구차한 집도 밝도록 환하게 불 켜주리라. 그리하면 거리가 더 밝아져서 모두가 다 같이 행복되리라. 거리에서 거리로 끝을 이어서 점점점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적막한 빈촌에도 불 켜주리라. 그리하면 세상이 더욱 밝겠지. 여보시오 거기 가는 불 켜는 이여 고달픈 그 길을 외로워 마시오. 외로이 가시는 불 켜는 이여 이 몸은 당신의 동무입니다. 방정환은 이 시에서 한국 최초로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어린이를 어른들의 동무라고 표현하며 어린이와 어른들을 동등한 위치로 묘사했습니다. 어린이란 단어는 방정환 선생이 처음 만든 단어였던 거죠. 그렇다면 당시 아동에 대한 인권은 어느 수준이었을까요? 이전까지 애당초 아동의 인권이란 인식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방정환은 외국의 동화들을 번역해서 엮은 사랑의 선물 서문에서 당시 아동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요. 학대받고 짓밟히고 차고 어두운 속에서 우리처럼 자라는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이 방정환의 글들을 비롯해 구황말 개화기를 배경으로 창작된 소설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학대받는 장면이 당연하다시피 묘사됩니다. 아동에 대한 인권 개념이 전무하던 당시에는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구타당하는 현상은 보편적이었고 이것이 학대라는 생각조차 없었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부품처럼 다뤄졌고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폭행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들을 때리는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 삼은 선각자가 방정환이었고요. 방정환 선생의 글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가장 사랑하고 귀해하는 어린 동무, 어린 시인에게 무엇이든지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하며 좋은 선물을 주고 싶다. 그 선물로는 과자보다도 돈보다도 무엇보다도 그의 천사 같은 마음, 깨끗한 가슴에 가장 적합한 깨끗한 신성한 것을 주고 싶다. 1921년부터 방정환은 자신의 문필적 재능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니다.
해외의 여러 동화 명작들을 번역하고 아동에 대한 인격을 설파하는 수필을 수차례 발표했죠. 방정환의 글들은 아직까지도 발굴 중이고 여러 필명을 사용했던 터라 그의 글들을 전부 정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방정환의 노력에 각 지방의 천도 교회에서 아동 인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방정환은 1922년 전국의 소년운동 단체들과 협의해 생명력이 태동하는 5월 첫날을 어린이날로 제정합니다. 1923년에는 방정환이 일본 유학생들과 함께 일본 도쿄에서 색동회를 조직했고 최초로 어린이 전문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죠. 색동회를 중심으로 매년 5월 1일마다 어린이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1925년에는 어린이 30만 명들을 동원해 가두행진을 진행시켰고 총독부에서는 방정환 등의 아동 인권 운동이 조선인들의 민족 의식을 각성시킬 우려가 있다며 어린이를 폐간시킬 정도였으니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1928년에 방정환은 몇 년간이나 준비해오던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를 경성에서 개최하였고 약 4만 명이 방문하면서 성황리에 전람회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5월 1일의 어린이날이 노동절과 겹친다는 이유로 1927년부터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치르기로 했고 1939년 일제가 어린이날 폐정을 강요했다가 해방 후 1946년부터 5월 첫째 주 일요일이었던 5월 5일을 붙여줬던 거죠.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었다가 197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2018년부터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쳐질 경우 그 다음 날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고 있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이 어린이 주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이 1973년 어린이날에 맞춰 첫 개장을 했다고 하죠.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은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차원 그 너머에 있습니다. 방정환이 그토록 어린이의 활동에 열을 올리며 동심을 강조했던 건 어른들의 동심을 일깨우기 위함이기도 했죠. 동심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해 있는 욕망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아마 방정환은 젊은 시절 종교적 심철학을 탐구하며 동심에 눈을 뜬 것이 아닐까 한데 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아무리 엄격한 현실이라도 그것을 이야기로 본다. 그래서 평범한 일도 어린이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예술화하여 찬란한 미와 흥미를 더하여 가지고 어린이 머릿속에 다시 전개된다. 그래, 항상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본다. 조선시대 때 아이들이 8세 때 공부하는 유교경전, 소학에 있는 내용을 어른들과 정치인들이 익히고 실제 그것을 실천한다면 나라에 걱정거리가 없을 거라며 소학의 중요성을 설파했던 조광조의 생각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맞는 말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바른생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면 걱정거리가 없지 않을까요? 이 방정환은 글도 글이지만 전국을 순회하면서 동화를 구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물론 성인들까지 방정환의 이야기 솜씨에 감탄했다고 하네요. 1931년 방정환은 성인병에 도져 32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의 망우리 공원에 있는 방정환의 묘비에는 사망 당시 신여성지의 편집인이 방정환을 추모하는 단어로 쓴 동심여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신선처럼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죠. 2018년 시행된 대한민국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 스스로 매긴 아동 행복 지수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네요. 거의 최저 수준이라죠. 아동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어린이의 수도 2001년부터 2015년까지 20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2016년 한 해에만 36명, 2017년 한 해에는 38명으로 급증하고 있다죠. 아동 학대의 발견율은 훨씬 더 낮다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 2021년에는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천인 공노할 사건이 2차례나 있었는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언제나 어리다고 미숙하다고 아이들을 무시할 게 아니라 아이들의 소중함을 순수함을 지켜주는 어른의 한 명이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공약 3장을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며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라. 하나,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에게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라. 하나,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겁게 노래에 적합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